정말 이 예언이 맞는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일본에서 지진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고대 예언서를 발견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체 저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카이 지진 연구소의 사쿠라 나카무라입니다. 최근 일본 열도의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후 기상청이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주의보를 발령했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어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한 수심 4,000m급 협곡이에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경계에 자리하고 있죠. 이 단층의 움직임이 대규모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봐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지진조사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30년 내 규모 9를 넘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해요. 40년 내로 보면 그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높은 수치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요. 최대 3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수 있고 건물 200만 채 이상이 파손될 수 있대요. 경제적 피해액도 1,4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는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번 지진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3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한편 난카이 해구 지진은 후지산 분화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707년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도 후지산이 분화했거든요. 후지산은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5,000년 동안 가장 긴 휴직이라고 해요.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난카이 해구 지진은 정말 큰 위협입니다.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최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어요. 히우미 신지라는 예언서인데요. 저자는 신전 연구가이자 화가인 오카모토 텐메이라고 해요. 텐메이 씨는 어릴 때부터 영감이 뛰어나 신령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대요. 그가 남긴 예언들이 꽤나 정확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을 예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앞으로 일어날 후지산 폭발 등의 예언도 있다고 해요. 씨는 재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대요.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했죠. 하늘의 태양이 하나가 아니다. 둘, 셋, 넷 나타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여겨야 한다고도 했어요. 대지진과 불의 비가 내리는 대정화라는 표현도 썼다고 하네요. 천지가 뒤섞이고 뒤집어질 것이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된다는 예언도 있대요. 여기서 불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화산 폭발을 의미한다고 봐요. 텐메이 씨는 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기를 북쪽에서 일본으로 침입하는 때라고 했어요. 북쪽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중 한 나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는 말세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의 대격변이 함께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봤대요. 특히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말했어요. 이때 세상을 새로 다시 짓는 것은 물과 불이다라고도 했고요. 여기서 쥐의 해는 2020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힘이 센 지도자가 출현하는 해라고도 했대요. 텐메이 씨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물과 불의 재앙 즉 홍수와 지진, 화산, 폭발로 인류가 큰 고난을 겪게 된다고 예언했어요. 이런 예언들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태풍과 맞물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편 서양의 예언가들도 비슷한 예언을 했다고 해요. 에드가 케이시라는 미국의 예언가도 일본이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했대요. 랜스버그라는 예언가도 비슷한 예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일본에 일어날 지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예언들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계속되는 지진과 화산 활동 증가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죠. 일본 정부와 과학자들은 이런 예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예언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대요.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의 공식 발표와 과학적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이 퍼지는 이유는 실제 지진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봐요. 인터넷에서는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일들 때문에 하늘이 노여워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들이 있어요. 강제징용이 그중 하나였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했어요. 위안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했죠. 문화재 약탈도 있었어요. 귀중한 한국의 문화유산들이 일본으로 반출됐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이름까지 강제로 바꾸게 했다고 해요.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한국어 사용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일본어로만 수업을 해야 했대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최근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죠.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됐어요.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봐요.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1993년 일본 정부가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죠. 문화재 반환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에요. 일부는 반환됐지만 아직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남아있대요. 이런 역사적 갈등은 현재의 정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것도 역사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최근 들어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해요. 2023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고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그만큼 역사적 상흔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역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대요. 한편 이런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양국 간 문화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K-팝과 일본 애니메이션 등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런 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기술 협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북한 문제나 중국의 부상 등 공동의 과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역사를 잊지 않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기상청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죠. 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대요. 한편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해안가 주민들은 대피했다고 하네요. 교통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신칸센이 일시 운행을 중단했고 고속도로도 통제됐대요. 원전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하마오카 원전이 이 지역 근처에 있거든요.
다행히 원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대요. 지진 관측소에서는 24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 중이랍니다. 한국기상청에서도 이번 지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여파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방제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대피 경로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대요. 학교에서도 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재택근무 체제를 점검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있대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고 해요. 혹시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해서요. 한편 이번 지진으로 지진 예측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하네요.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어요. 주변국들과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대요. 과학자들은 이번 지진의 메커니즘을 분석 중이에요. 앞으로의 지진 예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제용품 구매가 늘고 있대요. 마스크나 손전 등 비상식량 등이 잘 팔린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해안가 쪽 부동산은 거래가 줄었다고 하네요.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았대요.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대요. 한편 SNS에서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어요.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만 믿어달라고 당부했죠.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하네요. 기부 문화도 확산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지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대요. AI를 활용한 지진 예측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해외 언론들도 이번 지진을 주목하고 있어요. 일본의 대응 방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전문가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방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해요.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지진과의 공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일본 사회의 큰 과제로 떠올랐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또 하나 걱정인 것은 화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화산 관측소에서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대요. 특히 지진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가스 방출량도 늘었다고 하네요. 유황 냄새가 주변 지역까지 퍼지고 있대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이 분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봐요. 후지산이 분화하면 그 영향이 엄청날 거예요. 도쿄까지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대요. 정부에서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죠.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대피 명령이 내려질지 모른다고 하네요.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답니다. 후지산 등반이 전면 금지됐거든요. 과학자들은 24시간 후지산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 중이래요.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산 내부 상태도 살펴보고 있대요. 마그마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죠. 화산 분화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후지산 분화가 큰 피해를 줬다고 해요. 특히 18세기 분화 때는 화산재가 도쿄까지 날아갔대요. 이번에 분화하면 그때보다 피해가 더 클 거래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화산재뿐만 아니라 용암 흐름도 걱정이에요. 주변 마을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산가스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대요. 호흡기 질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정부는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있어요. 화산재 마스크나 정수기 같은 것들이죠. 학교에서는 화산 분화 대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대피 요령을 가르치고 있대요. 기업들도 사업 연속성 계획을 점검하고 있어요. 분화가 일어나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외국 대사관들도 자국민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대요. 긴급 상황 시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국제화산학회에서도 후지산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대요. 일본 기상청은 화산 경보 단계를 높였어요.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화산 분화는 지진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 대비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화산재 처리 문제도 걱정이에요. 대량의 화산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래요.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요. 화산재가 쌓이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거든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대요. 화산재는 비행기 엔진에 치명적이거든요. 전력 공급 중단 가능성도 있어요. 화산재가 송전선에 쌓이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대요. 수질 오염도 걱정이에요. 화산재가 강이나 호수로 들어가면 물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후지산 분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대요. 화산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후지산에 갔다가 화산이 터지면 어쩌죠? 화산 연구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실제 분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최악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부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라고 해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대요. 앞으로도 후지산 상황은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독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참 답답하네요. 뉴스에 따르면 2023년 8월 12일에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군함이 나타났대요. 이런 일이 최근 5년 동안 처음이라고 해요. 한국 해경이 경고 방송을 했고 한국군도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다네요. 더 놀라운 건 일본 해경 순시선도 자주 독도 근처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닷새에 한 번꼴이라고 해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 바다는 물론이고 독도 영해 가까이에도 여러 차례 접근했대요. 한국 해경은 이에 대해 계속 대응하고 있답니다. 영해 침범을 막고 경고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대요. 게다가 황당하게도 우길기를 단 함정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의 행동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안규백 의원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행태를 묵인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과 연관짓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독도까지 가서 저런 짓을 하니 일본의 지진과 태풍으로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죠.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이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도 해결 안 되었는데 독도 문제까지 더해져 마음이 무거워요.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과거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게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에요. 자연재해를 겪으며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부디 일본 멸망이라는 예언이 맞지 않길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도 태풍과 지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빕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멸망을 예언한 오카모토 텐메이의 히우미 신지라는 예언서에 나온 내용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일본 멸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